Hi guys, I'm Ge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틀린 표현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틀린 표현은요, next week입니다. 우리 보통 다다음 주요, 다다음 주 어디 갈까요? 할 때 다다음 주, 우리말엔 다다음 주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은 다음 주가 next week이기 때문에 다다니까 next week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아닙니다. 자, 정확하게 오늘 알아보실게요. 다다음 주 영어로 볼 것인가? 그러면요, the week after next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week 주예요. 주인데 어떤 주냐면 after 이후에 next 다음 주 이후의 주, 즉 다다음 주입니다. the week after next week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응용. 그러면 저번 주, 저번 주는 last week이니까 last week 아니죠. 이거 그대로 응용하면 됩니다. 그럴까요? 그럼 the week after 대신에 before 는 거예요. 그래서 the week before last 그러면은 저번 주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정리해 볼게요. 다다음 주는 뭐다? The week after next. 그 다음에 저번 주는 the week before las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 저번 주 할 때 next week, last week 이거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What up, guys? I'm Gan. 네, 오늘도 우리가 자주 틀리는 실수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수 진짜 많이 실수를 하세요. 뭐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며칠 후에, 몇 시간 후에, 우리가 보통 시간을 난 몇 시간 후에 어디 갈게, 며칠 후에 어디 갈게 할 때 후에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래서 3일 후에라고 쳐봅시다. 그럼 3일 후에 그러면 3 days later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3일 후에라고 표현하고 싶으시면요, in 3 days 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in 3 days. 좀 우리말에는 좀 안 맞죠. 왜냐면 우리가 in은 보통 안에, 선생님 그거 3일 안에라는 거 아닙니까? 아닌데 아니고요. 분명히 3일 후입니다. 그래서 in 3 days. 그래서 I will go there. 나 거기 갈 거야. in 3 days. 3일 후에 갈 거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럼 3 days later는 무조건 틀립니까? 아니에요. 3 days later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in 3 days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을 기준으로 3일 후에. 근데 3 days later 이거는 뭐냐면 지금 시점이 아니고요, 어떤 과거나 미래 시점의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래서 I woke up at 7 a.m. today. 내가 오늘 7시에 일어났다. 지금 7시가 오늘 아침 이제 과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저는 출근을 했어요.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자, I woke up at 7 this morning. 제가 아침 7시에 일어났는데 그 7시 과거 시점 기준으로 7시로부터 3시간 후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그때는 3 hours lat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는 in 3 hours later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는 in을 쓴다.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3시간 후면 in 3 hours. 근데 어떤 과거나 미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아닌 과거나 미래를 기준으로 어떤 그 후에라고 표현하고 싶으시면 3 hours later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 더, 전에. 그래서 3일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3 days before 이렇게 많이 쓰시려고 그래요. 정답은 뭐냐면 ago입니다. 3 days ago. 그럼 before는 틀립니까? 사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것도 아까처럼 어떤 과거나 미래를 기점으로 어떤 며칠 전, 어떤 시간의 전을 표현할 때는 그때는 before 써도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전을 표현하고 싶으면 ago를 쓰는 거죠. 3 days ago.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3일 후에는 3 days, in 3 days라는 거죠. 그리고 3 days later는 어떤 과거나 미래 시점 기준으로. 또 하나 더, 이제 전에,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는 3일 전은 3 days ago. 근데 어떤 과거 시점, 과거나 미래 시점 기준으로 전일 경우는 3 days before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Alright. 그래서 전과 후 이게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게 좀 복잡해요. 근데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정확하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Hi guys, I'm Ge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오늘은 흔히 하는 실수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실수도 정말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뭐냐면 suggest 하고 recommend 이 두 단어인데요. 여러분 무슨 의미죠? suggest 하고 recommend 그죠? suggest 그러면은 제안하다. recommend 이거는 뭐 추천하다. 뭐 제안이나 추천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다들 알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가 저에게 영어를 공부하라고 제안했어요.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제안하다니까 뭐예요? suggest죠. 그래서 그가 나에게 영어를 공부하라고 제안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He suggested me, 그가 나에게 제안했어. 뭐라고? 영어 공부하라고. To study English. 자, 이렇게 하신 분들 지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굉장히 놀라신 분들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정답은요. He suggested that 대절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He suggested that I study English 혹은 I should study English. 그래서 원래 이 suggest나 recommend 이거가 들어갈 때는 뒤에다가 대절로 넘어가야 되는 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 토익 같은 거 토익 시험 보신 분들도 토익 파트 5 파트 5에 보는 문법 문제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대절로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죠.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I 근데 should가 원래 들어가는데 should 생략도 많이 해요. 그래서 that I study English 혹은 that I should study English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recommend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추천했다. 그러면 he recommended that I study English, that I should study English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럼 무조건 to로 들어가면은 다 틀리는 겁니까? to가 들어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recommend A to B, suggest A to B라는 패턴이 있는데 이거 약간 달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가 저에게 중국 음식을 하나 추천했어요. 중국 음식 추천했다. 그러면은 he suggested Chinese food to m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He suggested Chinese food to me. 이럴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이럴 경우는 suggest A to B, recommend A to B. A를 B에게 추천이나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을 때는 suggest A to B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suggest and recommend는 자, 첫 번째는 대절로 suggest, recommend that 주어 동사. 근데 should가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야 되고. 자, 두 번째로는요. suggest and recommend 쓰고 A to B. 그렇죠. A를 B에게 추천하거나 제안한다. 이런 식으로는 쓸 수가 있다. 다만 뭐는 안 된다? He suggested me to study 이런 식으로 to 다음에 동사 써서 이런 형식으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괜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 to 쓰면 무조건 틀리다면서요? 아니에요. 무조건이 아니고 지금 to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해서 투부정사 느낌으로 그러면 안 되고 to를 이제 전치사 느낌으로 A to B A를 B에게 추천 제안하다 이렇게는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오늘 저희가 알아볼 흔히 하는 실수, 틀린 표현은 뭐냐면요. 제 꿈은 선생이에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제 꿈은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은 My dream is a teacher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My dream is a teacher.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뭐 틀린 게 없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면 살짝 어색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알아들을 수 있겠죠. 뭐 정황상.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시려면요. My dream is to be a teacher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to be가 들어가야 돼요. 이 to be가 뭐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냥 my dream is a teacher 그러면은 선생님이 꿈이다 라는 건데 그게 선생님이 된다라는 건지 뭔지 약간 모호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는 것 이렇게 정확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my dream is to be a teacher 꼭 to be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 더 해볼까요? 제 꿈은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my dream is a doctor가 아니고 my dream is to be a doctor. 저는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My dream is a soccer player 아니고 my dream is to be a soccer player. 아시겠죠? 그래서 내 꿈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할 때 꼭 to be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What up guys, I'm Gan. 네, 오늘은 말이죠. 우리 학생분들이 정말 헷갈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이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쉽죠. We met once a week 이렇게 표현합니다. Once a week. 일주일에 두 번 만나는 거면 twice a week. 세 번 만나면 three times a week. 이거 너무 쉽죠.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주에 한 번, 격주에 한 번, 이렇게 격주로, 격달로 이거를 제가 학생분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한 10 중에 하나 대답할까 말까. 바로 대답하신 분들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자,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냐면 once, we met once, 우리는 한 번 만나요. 여기까지 같아요. 근데 2주에 한 번 뭐라 그러면요, we met once every other week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we met once every other week. 우리가 보통 매주를 every week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every other week, 매 다른 한 주, 그러니까 매주면 딱딱인데 매 다른 한 주면 한 번을 건너뛰고 다른 한 주입니다. every other week. 그러면 once every other week 그러면 2주에 한 번. week 대신에 month를 넣으면은 we met every other month 그러면은 2달에 한 번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또 2년에 한 번. 그러면 we met every other yea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쉽죠? every week가 아니고 every week은 매주라면 매 다른 한 주.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every other week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every other week, every other month, every other year. 쉽죠? 이거 꼭 기억하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은 twice a week이지만 2주에 한 번은 once every other week. 그리고 이제 이런 유형이 있고요. 또 다르게 쓰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we meet once every second week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we meet once every second week. 이거는 매 두 번째 주. 아까는 이제 매 다른 주라고 표현했다면 이번은 매 두 번째 주. 그 매 세 번째 주. 그러면 we meet once every third week. 이 말은 3주에 한 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every second week, every third week, every fourth week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매 두 번째, 매 세 번째 other가 들어가면 조금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숫자가 들어가는 게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every second week, every third week, every fourth week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려보자면 once every 2 week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응용 가가지고 3주에 한 번 이거 할까요? 3주에 한 번. We meet every other week 뭐 이런 건 없습니다. other week, every other week 이거는 이제 격주, 격달에만 표현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3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이거는 이제 every third week 혹은 every 3 weeks 이 두 가지 유형만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very other month, every other week 이런 것들은 이제 격주만 되고 3주, 4주, 5주 이런 3 이상부터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every third week, every 3 weeks. 4주에 한 번 every fourth week, every 4 months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시려면은 자꾸 예문을 많이 말씀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예문을 자꾸 써보고 되뇌어보고. 세 가지 유형 딱 기억하시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세 가지 유형이 있지만 첫 번째 other가 들어가는 것들은 격주만 포함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뭐 3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이런 3 이상부터는 이 2번, 3번 이거만 이제 유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Hi guys, I'm Ga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생님 저 오늘 스케줄 너무 많아요. 우리말에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항상 바쁘죠. 그렇죠? 백수들이 제일 바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하든 바빠.
항상 스케줄이 꽉 차 있어. 오히려 스케줄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러시죠. 그래서 선생님 너무 스케줄 많아요. 이거 영어로 진짜 이렇게 많이 하세요. 거의 뭐 열이면 아홉이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I have many schedules. I have a lot of schedules.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 많죠. 아마 좀 찔리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말에서는 스케줄이 많다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 I have many schedules, I have a lot of schedule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 자체가 좀 뭔가 콩글리시 잘못된 거예요. 스케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케줄이란 말은 어떤 하나하나 일정 한 개 한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뭐 오늘 스케줄이 3개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이 일정 하나하나가 아니고 전체 일정 표를 스케줄이라고 그래요. 일정 표 자체가 스케줄 표고 그 안에 하나하나 이 일 목록들이 하나하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I have a lot of plans. 그렇죠? 많은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내 스케줄 표에. 그러면 on my schedule 혹은 on the schedule 이렇게 내 스케줄 표에 많은 일일이 하나하나 계획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저 오늘 스케줄이 많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스케줄 자체를 어떤 하나의 일의 목록, 어떤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해 그런 식으로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케줄 자체는 전체 표일 뿐이다. 표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일 자체를 표현할 때는 플랜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 그래서 I have a lot of plans on the schedule 혹은 on my schedul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 have many schedules 이거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오늘 저희가 알아볼 틀린 표현은요. 저 강아지 좋아해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요 이 표현을요 I like dog 이렇게 표현합니다. I like dog. 그런데 원어민들은요 I like dog 하면요 강아지 좋아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강아지 고기 즉 개고기 보신탕을 좋아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정황상 앞뒤 딱 봤을 때 I like dog 해도 대충 알아는 듣겠죠. 뭐 이런 거 딴지 거느냐 하는데 그래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dog 그러면은 개 고기의 느낌이 강해요. 그 다음에 dogs 이렇게 복수형을 써야 강아지들을 총칭하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 like dogs 이렇게 해야 저는 살아있는 강아지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I like dog 하면은 개 고기를 좋아합니다. 의미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뭐 이거 비슷한 예로 I like chicken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치킨 좋아해요. 그러면 I like chicken. 근데 만약에 I like chickens 이렇게 해버리면요. 고기가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꼬꼬댁 닭들 있죠. 그 살아있는 닭들을 좋아한다라고 의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like chickens 그러면은 살아있는 닭들을 좋아하는 거고 I like chicken. 닭고기 우리가 좋아하는 치느님은 I like chicken이다. 그래서 이게 보통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뭐 countable noun, uncountable noun으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dog이나 chicken은 uncountable, 셀 수 없는 고기의 의미로 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s가 붙은 거 복수형으로 chickens, dogs 그러면은 countable noun이죠. 셀 수 있는 명사. 그래서 이거를 꼭 구분하시기 바랄게요. 이제 우리말의 이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의 개념과 영어의 그 개념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상 혼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Hi guys, I'm Ge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일단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그녀와 결혼할 거예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실 거예요. I will marry with her 이렇게 표현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쵸? Yeah. I will marry with her 이거 왜 틀리지? 그렇죠. I will marry 나 결혼할 거야 with her 그녀와 함께 왠지 맞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 정답은 뭐냐면요 I will marry her 라고 with 없이 표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marry는 타동사거든요. 타동사라는 거는 전치사가 필요 없는 애예요. 그냥 대사 없이 바로 그래서 보통 나랑 결혼해 줄래 할 때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Will you marry me? Will you marry with me?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없죠? Will you marry me? 이렇게 표현하시죠. marry 자체에 누구와 함께 결혼하다 그 말 자체가 다 들어가 있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marry. 그래서 굳이 with를 안 넣어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저는 그녀와 데이트할 거예요. 이것도 I will date with her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데이트도 타동사. 이미 with가 들어갔어. 그래서 I will date
her 이렇게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타동사들이에요. 전치사 없이도 그냥 전치사 없이 자동으로 전치사 느낌 다 넣어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몇 개 있는데 몇 개 한번 예를 더 들어볼게요. 그래서 그가 나에게 접근했어요. 그러면 he 접근하다. 이거는 approach라고 하죠. 그래서 he approached to me. 보통 이 to를 왠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가 나에게. 그래서 에게라는 느낌인데 to가 있으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He approached me. 바로 to 전치사 없이 바로 쓰셔야 되는 거죠. approached me. 그러면 그가 나에게 접근을 했다. 그래서 approached to me. to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나오고 있으면 marry, date, approach, discuss 이런 애들 보시면서 전치사가 필요 없는 이 타동사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Hi guys, agai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흔한 실수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저와 그녀는 행복해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저와 그녀는 행복해요. 저니까 me and she are happy?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정답은 뭐냐면요. 정답은 she and I are happy입니다. 자, 왜 지금 이런 실수가 나오냐면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말에서는 저와 그녀는 이라고 제가 아까 지금 어순을 그렇게 했잖아요. 저와 그녀. 그러니까 저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로 옮길 때도 저부터 쓰려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I나 me나 이런 거 쓰시려고 할 텐데 일단 영어에서는요. 누군가 주어에 어떤 두 사람 이상이 나왔을 때 나를 포함한 어떤 또 다른 사람이 나왔을 때는 나를 꼭 뒤에다 놓아줍니다. 그래서 she and I, he and I 이런 식으로요. 나를 뒤에다 놓는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2명 이상인데 내가 포함된 2명 이상이 주어에 올 경우에는 나를 앞에 넣는 게 아니고 뒤에다 넣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주어기 때문에 me는 목적격이죠. he loves me 이런 식으로 나를 표현할 때 어떤 목적어 자리에 엮여는 me를 쓰지만 지금 여기서는 나와 그녀는이라고 지금 주어로 쓰기 때문에 나를 의미하는 I가 주격이죠. I에. 그래서 me가 아니고 I를 써야겠죠. 그래서 she and I are happy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저는 근데 보통 이제 한국말에서는 보통 저와 그녀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 그는 행복해요. 그러면은 어디 할까? 저와 그러니까 I and he가 아니고 he and I are happ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둘 이상의 사람이 있을 경우 나를 뒤에다 넣는다. 그리고 나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I도 되겠고 me도 있겠지만 여기가 지금 자리가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me를 쓰지 않고 I를 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 볼게요. 누구랑, 나랑 그녀랑, 나랑 그랑 이런 말 하고 싶을 때는 나를 뒤에다 넣는다.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오늘 제가 알아볼 자주 틀리는 표현은요. 저 머리 잘랐어요. 이거 영어로 다들 어떻게 하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I cut my hair. 내가 cut 잘랐다. my hair, 내 머리카락을. 왠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자기 손으로 직접 머리를 잘랐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대부분 미용실 가서 돈 주고 맡기지 않습니까? 돈 주고 머리 좀 잘라주세요 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I cut my hair는 내가 내 손을 직접 자른 것이고 내가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자른 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I had my hair cut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had 대신에 got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I got my hair cut.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머리를 잘라지도록 했다라는 거죠. 달라요. 내가 직접 자른 거, 내가 머리가 잘려지도록 누군가에 대해 부탁한 거. 자, 그럼 이 패턴이 뭐냐면요. have something PP 구문이에요.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서 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have something PP 구문. have 대신에 get을 넣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고쳤어요. 내 자동차를. 그러면 I fixed my car. 내가 기술이 좋아가지고 진짜 자동차를 고치면 I fixed my car인데 그런 기술이 없어. 카센터에 맡겨가지고 자동차를 수리했어요. 그럴 경우는 이 패턴을 쓰셔야 돼요. I had my car fixed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혹은 I got my car fixed 이해되시나요?
하나 해볼까요? 제가 꽃을 배달했어요. I delivered flowers. 그러면 내가 직접 꽃을 배달한 것이가 되는 거고, 누군가한테 전화로 누구한테 꽃 좀 배달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해서 배달되어지도록 하는 거는 이 패턴을 쓰셔야 돼요. I had flowers delivered. 완전 다르죠? 내가 직접 하는 것과 내가 되어지도록 누군가에게 요청해서 되어지도록 하는 거,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내가 직접 하는 건지 누군가에게 요청을 해서 되어지도록 하는 건지 꼭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오늘 저희가 알아볼 틀린 표현은요. 그는 취했어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He is drunken.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He is drunken. 선생님 이게 왜 틀립니까? drunken, 술 취한 맞잖아요. Drunken Tiger, 우리 유명한 힙합 그룹 있죠? Drunken Tiger도 술 취한 호랑이니까 drunken이라고 표현했으니까 He is drunken 하면은 맞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사실 이 취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drunken 맞습니다. drunken도 취한이란 술 취한이란 말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drunk, 이렇게 끝에 n이 없는 그냥 drunk가 있어요. 이것도 술이 취한이란 의미의 단어예요. 자, 그런데 살짝 다르다라는 겁니다. 용법이 들어요. 사용법이 달라. 뭐냐면 그 drunken tiger, 이 drunken n이 들어가는 거는요, 보통 명사 앞에서 좀 이제 명사를 수식해주는 용법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뭐 drunken man, 술 취한 남자, drunken tiger, 술 취한 호랑이, 이런 식으로 어떤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하는 느낌으로 술 취한을 의미할 때 drunken을 쓴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가 맨 처음에 물어봤던 거, 그는 취했어요. 이거는 he is drunk. 이런 식으로 지금 명사 앞에서 한 게 아니고요, 어떤 주어, 그는 취했다, 보어로 쓰인 형태예요. 주어, 동사, 보어 형태로. 그래서 명사 앞에서 꾸미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he is drunk, 뭐 they are drunk, 그들은 취했어. This tiger is drunk. 이 호랑이가 취해서, 호랑이가 만약에 술을 마실 줄 안다면, 호랑이가 술 먹고 취하면은 this tiger is drunk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drunken, 이거는 뭐냐면 명사 앞에서만 이렇게 뭔가 휴식 꾸며주는 느낌으로 쓸 때 drunken, 이런 식의 drunken tiger, drunken man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drunk, 이 n이 없는 drunk는요, 주어 동사 보, 그러니까 주어 동사 뒤에 이제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의 느낌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he is drunk, they are drunk, I am drunk. 너 취했니? Are you drunk?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drunken하고 drunk는 살짝 용법이 다르다, 사용법이 다르다. 같은 술 취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용법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Hi guys, I'm Ge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틀린 표현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자주 틀리는 표현은요, 저 여기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보통 분위기 좋은 카페나 어떤 맛집 이런 데 가면은 저 여기 너무 좋아해요, 이런 표현 많이 하시죠.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I like here. 하지만 그거는 아니다. 왠지 맞을 것 같죠? I like, 난 좋아요, here, 여기. 그리고 이거 저 여기 좋아해요, 맞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은요, I like it here 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it이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I like it here, I like it here. 그러면 저 여기 좋아해요 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I love it here, 저 여기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I hate it here, 저 여기 너무 싫어해요. 이런 식으로 동사만 앞에 바꿔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here를 굉장히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행 갔는데 여긴가 어딘가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where is here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틀린 표현입니다. 여기 어디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시면요, where am I? 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혹은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where are we?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where is here? 이 표현 틀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here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쓰시라고 오늘 제가 틀린 표현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꼭 기억해내시다가 다음부터는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What up guys, I'm Gan. 네, 오늘도 흔한 실수,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영어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현도 말이죠, 진짜 많이 틀리세요.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진짜 많이 하죠. 저 오늘 친구랑 약속 있는데요. 저 오늘 부모님이랑 식사 약속이 있는데요. 이렇게 약속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려다 보니 약속이 영어로 뭐죠? 예, promise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I have a promise with my friend. 이런 I have a promise with friends.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게 또 이제 원어민들, 이제 영어권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어색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promise는 우리는 보통 약속이라고 이제 많이 하지만 이 영어에서 약속은 promise는 진짜로 무슨 promise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담배 끊기로 약속했어. 나의 어떤 소원이라기 뭐하고 그런 나 스스로와의 약속? 그런 약속이 다른 느낌의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꼭 10kg를 빼기로 내 부모님과 약속했어. 여자친구, 남자친구 약속했어. 이제 그런 느낌의 약속이 promise고, 우리가 보통 이제 시간 약속, 우리가 식사 약속하고 만나기로 약속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영어에서는 뭘 쓰냐면 plans를 씁니다. plans, 계획. 우리가 이제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오늘 친구랑 약속 있어요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I have a promise가 아니고 I have plans with friends. I have plans with my parents. 이런 식으로 have plans with 이렇게 써주셔야 우리가 보통 의미하는 저 오늘 누구랑 약속 있어요라는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이제 있어요. 뭐냐면 appointment라는 표현을 또 많이 쓰세요. 그죠? appointment 같은 경우도 누군가 어떤 만남을 약속할 때 많이 쓰죠. 하지만 이 appointment는 약간 비즈니스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뭐냐면 좀 이렇게 돈이 오가는 느낌. 예를 들어서 의사와의 진료 약속, 무슨 어떤 변호사랑 어떤 그런 소송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논의할 게 있어서 만나는 그런 약속. 이제 이런 어떤 사업적인, 그러니까 금전적인 거가 오가는 그런 만남 같은 경우는 appointment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의사랑 진료 예약이 있어요. 그러면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doctor. 혹은 저 오늘 변호사랑 오늘 약속 있어요. 그럼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lawy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I have a promise. 이거는 어떤 맹세, 이런 느낌이 강하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어떤 만나기로 한 어떤 그런 계획이나 약속 이런 거는 친구랑 어떤 금전적인 거가 오가지 않는 정말 순수한 만남은 I have plans. 복수로 쓰셔야 돼요. I have plans with somebody. 그리고 이제 어떤 비즈니스적인 거가 강한 경우는 I have an appointment with somebody.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promise는 절대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Hi guys, I'm Ge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틀린 표현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틀린 표현은요, What's up, man?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How are you? How's it going? What's up? 이런 식으로 친구들 만났을 때 인사 많이 하잖아요. 자, What's up? 그 표현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대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Hey, how are you? How's it going? 이렇게 물어볼 때 I'm fine, I'm good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What's up? 이라고 친구가 물어봤을 때도 I'm fine, I'm good 이렇게 표현하시면 좀 어색하다라는 겁니다. How are you 하고요, What's up은 살짝 뉘앙스가 달라요. 물론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인사치레로 쓸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 포인트가 뉘앙스가 살짝 다른 느낌이거든요. 다시 정리하자면 How are you 같은 경우는 I'm fine, I'm good, so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What's up? 이건 뭐냐면요, 뭐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How are you는 잘 지내?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느낌이라면 What's up? 이건 어떤 행동, 행위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너 뭐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보면은 이제 채팅하거나 이러면은 외국인 친구들이랑 Hey, what's up? 이렇게 하면은 NM 이렇게 답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NM 이게 뭐냐면은 Nothing Much의 줄임말이거든요. not much, Nothing Much의 줄임말인데 말 그대로 별거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What's up? 너 뭐하냐? 그러니까 별거 안 하는데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은 그냥 특별한 거 없으면은 not much, Nothing much,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모두 구체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면은 뭐 I'm chilling, 나 쉬고 있어. I'm studying, 나 공부 중이야. 뭐 I'm doing my homework, 나 숙제학원 중이야. I'm working, 일하는 중이야. 뭐 더 줄여가지고는 뭐 working, studying, chilling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왓츠업은 굉장히 좀 친숙, 가까운 사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죠. 처음 뵙는 분한테 Hey, what's up, man? 이러면 약간은 좀 무례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실게요. How are you는 약간 상태의 느낌이에요. 뭐 어떻게 잘 지내니? 그러니까 I'm fine, I'm goo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What's up? 이거는 너 뭐해?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어떤 행동, 행위의 느낌이 더 강조가 돼요. 그래서 Not much, 별거 없어. I'm studying, 나 공부 중이야. I'm working, 일하는 중이야.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What's up 하실 때 I'm fine 하면 좀 어색하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오늘 제가 알아볼 틀린 표현은요, 나 가고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 가고 있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I'm going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I'm going to school 막 이런 식으로 나 지금 학교 간다, I'm going to work 나 뭐 출근한다 이런 식으로 어디에 간다라는 표현은 당연히 going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상대가 무슨 전화를 하고 있는데 상대편 쪽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을 때, 상대방한테 가고 있을 때는 I'm going을 쓰는 것이 아니고 I'm coming 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막 전화상에서 막 약속 시간이 늦었어요. 상대가 야, 너 지금 어디야? 그러면 아, 미안해, 나 가고 있어. 이럴 때는 I'm coming, I'm sorr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표현이 더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I'm on my way 라는 표현이 있어요. I'm on my way 이 표현은 마찬가지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m on my way 말 그대로 내 길 위에 있다. 그래서 길 위에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나 가고 있어 라는 표현은 I'm going이 아니고요, I'm coming 혹은 I'm on my way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오늘 저희가 알아볼 흔히 하는 실수, 흔히 하는 오류가 뭐냐면 오늘 아침에 라는 표현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에 영어로 어떻게 할까? 왜냐 오늘, today, 아침, morning, today morning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제 아침은 yesterday morning, 내일 아침은 tomorrow morning 이거 아닙니까? 자,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yesterday morning 하고 tomorrow morning은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은요, today morning 아니고요, this morning이라고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this morning입니다. 오늘 아침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어저께 일을 했어요. 그러면 어제 아침에, 그럼 I worked yesterday morning. 저 내일 아침에 일할 거예요. I will work tomorrow morning. 저 오늘 아침에 일했는데, 그럼 I worked this morning이라고 하셔야 한다는 거죠. today morning 아니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today 쓰지 않고 this를 쓴다. 오늘은 이거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Alright. 오늘 저희가 알아볼 흔히 하는 틀린 표현은요, 아, 저 잘 먹었어요. 아, 저 영화 잘 봤어요. 뭐 책 잘 봤어요. 우리는 평소에 뭐를 잘 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영어로 옮길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어색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저 쿠키 잘 먹었어요. 누군가가 이제 쿠키를 구워서 온 거예요. 좀 드시라고.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쿠키 잘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럴 때 저 쿠키 잘 먹었어요. I ate the cookie well. 이렇게 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돼 보이지 않잖아요. 나는 ate, 먹었다, the cookie, 쿠키를 well, 잘, 그렇죠? well 이란 말이 잘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좀 여기서는 어색한 느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원어민스럽게 자연스러운 표현은 무엇일 것인가? I enjoy the cookie. I enjoy the cookie. I enjoy the cookie 라고 표현을 해야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 well이 잘이니까 왜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말과 영어의 약간 표현 차이인 것 같아요. 이 well이 영어의 느낌에서는 우리가 지금 뭐 음식을, 쿠키를 잘 먹었다는 거가 굉장히 맛있게 잘 즐겼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well은 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뭐 I can speak English well. 그래서 나 영어를 정말
영어 능력이 정말 좋다. I can swim well. 나는 정말 수영을 정말 잘한다. 수영 능력이 좋다. 이런 느낌, 이 능력의 느낌으로 잘의 느낌이 well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영화 잘 봤어요. 쿠키 잘 먹었어요. 책 잘 읽었어요. 그럴 때 이 잘은 뭔가 막 능력적으로 막 뛰어나게 잘 보고 잘 먹은 게 아니죠.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1분 만에 다 먹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즐겁게 정말 기분 좋게 잘 했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의미 뉘앙스의 잘이기 때문에 이게 영어와 가장 가까운 느낌은 enjoy가 가장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쿠키 잘 먹었어요. 이거를 정말 맛있게 먹었다. 이런 느낌 하고 싶으면 I enjoy the cookie 이렇게 표현하셔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요즘 막 유튜브 비디오 많이 찍으시잖아요. 유튜브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너무 재밌게 잘 본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네 비디오 잘 봤어. 이거를 I enjoyed your video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 해볼까요? 누군가가 책을 빌려줬단 말이죠. 책을 빌려줘서 잘 읽었어요. 너무 재밌게 잘 읽었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I enjoyed your book 이렇게 표현하셔야 한다는 거죠.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뭔가 잘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럴 때는 well이 아니고 enjoy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well은 뭐다? 어떤 능력입니다. 뛰어난 능력, 정말 뭔가를 정말 잘한다는 거죠. 수영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이 느낌 차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오늘 저희가 알아볼 흔히 하는 실수, 틀린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올림픽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영어로 올림픽일까요? 아닙니다. 자, 올림픽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알아보실게요. 예를 들어서 저 지금 올림픽 보고 있어요. 그럼 영어로 I'm watching the Olympic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자, 올바른 표현은요, I'm watching the Olympics. 그때다 s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요, 올림픽 이거는 뭐냐면 올림픽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사랑 같이 붙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I'm watching the Olympic Games 이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올림픽 경기를 내가 지금 보고 있어. 그런데 I'm watching the Olympic 이렇게까지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I'm watching the Olympics S가 들어가거나 Olympic Games 이렇게 표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림픽은 형용사인데요. 또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올림픽 선수예요. 그러면 I'm an Olympic athlet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는 거죠. 올림픽의 athlete, 선수다. 그래서 I'm an Olympic athlete. 그러면 나는 올림픽의 선수다. 아시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그녀는 올림픽 스케이트 선수예요. 그러면 She's an Olympic skater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올림픽의 스케이트 선수다. 그래서 올림픽 스케이트 선수, Olympic skater. 자, 확실히 구분되시나요? 올림픽 이거는 올림픽의 형용사라는 얘기고요. Olympics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올림픽 우리가 말하는. 아시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오늘 저희가 알아볼 틀린 표현은요, 진짜 많이 틀린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Dear my friend라는 표현입니다. Dear my friend.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보통 누군가 이렇게 편지 쓰거나 이럴 때 앞에다 Dear 써가지고 Dear my teacher.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Dear my friend. 사랑하는 나의 친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틀렸다라는 사실. 예. 자, 일단요, 정답은 뭐냐면요, Dear my friend가 아니고요, My dear friend입니다. 그러면 왜 틀렸나요? Dear란 말 자체가요, 형용사예요. 사랑하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y dear friend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근데 Dear my friend 형용사가 지금 소유대명사 앞에 오거든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나의 아름다운 코트 그러면은 보통 my beautiful coat잖아요. 그렇죠? beautiful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my beautiful coat인데 이 형용사가요 앞에 있는 거예요. beautiful my coat 이렇게 쓰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my beautiful coat가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beautiful my coat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dear my friend가 마치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my dear friend, my dear teacher 이렇게 하셔야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럼 dear는 절대 앞에 나오면 안 됩니까? 아니요,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바로 어떤 누군가 사람 이름이 나오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Dear Mr. Baker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중간에 뭐 my 이런 거 소유되면서 없이요. Dear가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이런 my 중간에 끼면 안 되고요. 그냥 Dear Mr. Baker, Dear 누구누구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Dear my friend 아니다. My dear friend 이렇게 해주셔야 맞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제가 알아볼 틀린 표현은요. 저 운전이 처음이에요. 이 표현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옮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to drive a car. 맞습니까? 다들 이렇게 왠지 표현하실 것 같아요. This is the first time to drive a car. 하지만 이 표현은 굉장히 어색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것인가? This is the first time I have driven a car. 이렇게 표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좀 달라요. 자, 아까 거는 This is the first time to drive a car. 자, to 부정사였는데 이번 거는 This is the first time I have driven a car. 그렇죠? to 부정사를 안 쓰고 완료형을 썼어요. have plus pp 완료형을.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원어민들이 듣기에 원어민들 대부분 이렇게 쓰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거. 예를 들어서 저 여기 처음이에요. 어딘가에 처음으로 왔을 때 저 여기 처음입니다. 이렇게 많이 하죠. 이것도 This is the first time to come here는 좀 어색하고 This is the first time I have been here 혹은 I have ever been here 이렇게 ever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완료형 넣어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혹은 조금 더 간단하게는 뭐 This is the first time here 이것도 괜찮습니다. 또 The first time, This is my first time도 괜찮고요. 뭐 하나 더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들 앞에서 영어를 하는 게 처음이에요. 영어로 말하는 게. 그러면은 This is my first time 혹은 This is the first time to speak English in front of them이 아니고 This is the first time I have spoken English in front of them 이렇게 완료형으로 표현해 주셔야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o 부정사 쓰지 마시고 완료형으로 나 뭔가를 처음으로 해요. 뭐 This is the second time도 괜찮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도 완료형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시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